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많이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입니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컨대 올해 안에 이 경기 침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50%가 훨씬 넘는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거의 한 70% 이상의 그런 높은 어떤 위험도로 경기 침체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만큼 파급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떻게 보면 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수출과 또 하나 내수적으로는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또 서민들의 삶에 우리네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순간적인 어떤 부동산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3, 4년 아니면 9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인 것까지 굉장히 자기 자산에 영향을 크게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투자라든가 매수, 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면서요. 오늘도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나도 있는데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아이고, 좀 방송해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요, 전에 우리 저기 방송 듣고 네. 제가 그 금천구에 있는 벽산 아파트 1단지 32평을 매수했었거든요. 네. 예, 금천구에 있는 네. 벽산 아파트를 2020년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저기 또 그 동탄 이신도시에도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22평형이 분양받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그냥 저기 맨 처음에 그 금천구에 있는 벽산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 할머니하고 같이 거주를 하면은 그 실거주 인정을 못 받는다 해서 다시 거주를 하려고 하던 차에 6.21 대책이 나와서 제가 2, 3년 더 있다가 매도를 할까 그냥 가져가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네. 둘 다 가져가는 게 나은지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금천구 벽산 아파트 여기에서는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제가 거기 할머니랑 네. 저랑 같이 그러니까 다른 분, 그러니까 저기 월세도 주면서 방 한 칸을 쓰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보증금을 떼주고 혼자 단독 거주를 해야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던 차에 그 6.1 6.1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만기되면 그 5% 이내로 해가지고 그거를 2, 3년 후에 그냥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 둘 다 가져가는 게 나을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자세한 내용들 그러면 전문가의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관악산 벽산타운 1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요. 네네. 제가 팔려고 했더니 제가
월세입자 할머니랑 같이 거주하고 있어서 거주 요건을 인정 못 받는다 해서 제가 네. 다시 보증금을 완전히 빼주고 있어야만 된대요. 그런 차에 엊그제 6일 대책이 나와서 네. 제가 완전히 저는 전입신고를 이제 이쪽으로 아예 나오고 보증금 5% 내에서 이제 만기 여기 할머니가 좀 더 남았거든요. 만기되는 시점에 네. 그냥 5% 이내로 해가지고 그 상생 임대인으로 해서 네. 해가지고 그 이후에 매도를 할지. 근데 이사님은 요거를 사업성 때문에 좀 매도하고 가라고 했는데 네네. 저번에 저는 또 어디서 다른 분은 그거를 가져가라고 또 하는 거예요. 아,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었나요? 옛날에요. 아, 예. 그래요? 예, 근데 저기 한 번은 네. 이거를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좀 이거를 팔고 임대사업자 그것만 가져가면서 기회를 달아 몇 년 네.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고견을 들었는데 네. 제가 이제 다른 친구나 또 이제 다른 전문가님이 하시는 말씀은 요거를 가지고 가래요, 벽산을. 일단은 제가 제 의견 말씀드릴게요. 비싼 시간 자꾸 네네네, 갖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인가요? 그때 아마 굉장히 매수 추천을 했던 아파트로 기억이 나고요. 네. 2019년, 20년인데 그래서 막상 제 어떤 조언을 듣고 사신 분들은 많이 재미를 보셨을 거예요. 예. 저도 저기 우리 선생님 고견을 듣고 참고를 많이 해서 매수를 했었어요. 네, 가격이 최근 이제 2년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우리 벽산 아파트가 오른 이유는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워낙 가격 자체가 쌌었어요. 예. 쌌고 더해서 신안산선이라는 호재가 있던 거였어요. 예.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자,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요거 그러면 이거 2020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예. 2020년에 얼마 주고 매수하셨죠? 몇 평이죠? 32평이요. 32평이면 3억대 중후반 정도 하셨을 텐데. 아니요. 저기 3억 9,200이요. 아, 그러니까 3억 중후반. 예.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32평짜리를 그래요. 4억 가까이 주고 사셨다고 네네, 하는데 사업이요. 예.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호가 자체가 한 7억 됩니까? 아니요. 6억 실거래가가 6억 3천 정도예요. 실거래가 말고요. 아, 호가는 6억 8천? 9천? 네. 그러면 거의 7억이잖아요. 예. 호가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일단 가격 자체는 상승을 했는데 좋습니다. 7억이라고 보고 6억 8천에서 6억 9천이라고 보더라도 예. 지금 이제 가격은 상승했던 거예요. 워낙 가격이 쌌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게 32평짜리란 말이에요. 예. 요거 자체가 지금 7억이라고 쳐도 예. 7억이라고 쳐도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가 7억이면 쌀까요? 중간일까요? 비쌀까요? 7억이면은 싸요. 굉장히 싼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니까 가격 자체가 위험한 가격이 아닌 거예요. 정리받을 가격은 아니기는 해요. 예. 아니기는 한데 그리고 두 번째 요 신안산선이 이제 우리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많이 이제 기여를 하기는 했잖아요. 예. 자, 가격에는 어느 정도 거의 선 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개통이라는 또 호재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 24년 개통으로 네, 알고 이 있어요.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예. 올라간 가격에서 이 올라간 가격을 꾸준히 지탱해주는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탱. 엔진으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이 개통 자체가. 예. 이해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우리가 이제 투자 세력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잖아요. 예. 투자 세력들도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쌌었으니까 갭 투자로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예. 그러면 단기적 투자 자금들이 자, 중과세의 그 완화 기간이 있잖아요. 네, 1년이요. 네, 중과세 완화 기간에다가 예. 덧붙여서 금리 인상이라는 또 정부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중과세 완화 기간과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투자 자금이 단기적인 투자 자금들이 단기적으로는 예. 소진이 될 거예요.
아, 예. 이 소진이 되면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하향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워낙 가격 자체가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30평대 치고 이 가격이라고 한다면. 예, 예.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조금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조금은 받을 텐데 네. 우리는 신안산선의 개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예, 예. 보면 조금 조정받으면서 안정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네. 이게 이 아파트의 전망이에요. 전망 자체는 이러니까 시청자님이 그러면 나는 지금 번 거를 정리를 하겠다. 아니면은 뭐 2년 뒤에 매도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마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관악산 매도, 벽산 매도를 일단지는 하게 돼도 한 3년 후에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3년 후에 매도를 하신다고 해도요. 예. 금액 자체가 예. 지금 어차피 조정기예요. 지금 자체가. 예, 예. 예, 지금 예, 예. 상황에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아, 예. 그렇다고 아, 해서 또 그랬어요. 쭉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아, 안정되게 네. 안정되게 가는 건데 네. 저는 여기 이거를 조금 더 그냥 가져가면은 안 될까요? 그 3년 후 이후에라도? 저는 조정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년 이후에 그냥 여기는 예.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 예. 여기에 추후에 나중에 거주하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잖아요. 아, 거주는 안 하고 그냥 거주는 안 저기, 하실 건데 좀 그냥 거주는 가져가시려고 안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일단 이 지역 자체는 예. 이 예. 시흥 이 금천구 우리 관악산 벽산 아파트가 있는 위치에 있는 곳이 예, 예. 아파트가 굉장히 귀한 지역이에요. 예. 없잖아. 우리 저 역 쪽으로 오히려 그 신안산선 있는 그 주변의 역 쪽으로는 별로 없고 저 독산역 쪽으로만 좀 붙어 있을 거고 네. 이쪽 뒤쪽으로 우리 아파트까지 오는 상황 자체는 다 그냥 웬만한 단독이에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들만 저층 주거 지역이 밀집돼 있는 곳이잖아요. 예,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귀한 지역이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안산선 개통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예. 금액 자체가 우상향을 뭐 쭉 지금 올라왔던 것만큼 하지는 못할지언정 안정된 가격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강력한 저항선으로 역할을 하면서 예. 아파트가 귀한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아파트가 뭐 단기간 내에 들어설 계획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네. 더 3년 이상 더 가지고 가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요. 내가 다른 데를 아. 갈아타려고 하는 목표를 잡고 있는 아파트가 없는 한은. 갈아탈 곳이 생겼을 때 매도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가 떨어질까 봐 팔지는 마시라는 소리예요. 아, 예, 예. 아,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뭐 리모델링이나 그런 쪽으로도 뭐 그때쯤 그건 나중 얘기고 그건 지금 그건 이 비싼 나중에 시간을 거기까지만 통해서 보자.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동탄파크 또 있으세요? 한양시장에- 예? 또 있으세요? 아, 동탄파크 한양시장에는 임대사업자도 내놨는데 네. 내년에 저기 8년 중공공에서 사건 자진말소 저기가 대상이 되거든요. 알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탄파크 한양수자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한양시장에. 동탄의 가격 자체가 상승한 게 예. 다른 거 없어요. 그 교통 호재예요. 네. GTX라든가 분당선 연장이라든가 인동선 개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우리 그 동탄 신도시 내에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할 것들이 동탄 트램들이거든요. 예. 동탄 트램 1, 2호선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얘네들은 예. 그 동탄 이신도시 아파트 분양할 때 예. 교통에 대한 분담금을 다 잘 모아놨어요. 거의 1조 원 가까이 모았거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정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그냥 동탄 트램은 쭉 그냥 깔리게 될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아마도 내후년에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아, 큰 문제 없이 착공이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후에 개통이 될 거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동탄에 있는 그 널찍한 아파트들이 다 이제 교통에 대한 그 혜택을 받을 텐데 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동탄 트램의 혜택을 받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 예. 가장 동탄에서 좀 외곽에 떨어져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마찬가지예요. 이 투자 자금들이 유입이 됐던 것들이 예. 금리 인상이라든가 전체적인 경기 침체 이런 데로 인해서 조정받으면서 금액 자체가 좀 빠져나갈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동탄 자체가 그렇게 쉽게 흔들릴 만한 동네가 아니고 이런 호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물어보실 때 제 의견은 요건 매도하시길 바라겠는데 그러니까 자진 말소하고 매도하시는 걸 바라는데
예. 굳이 내년 봄 시장까지는 보자라는 거예요. 내년 10월에 내년 10월인데 예, 내년 10월인데 그때 자진 말소를 하더라도 그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년 봄 시장 아. 보자고요. 아이 그럼 이거를 정책들이 또 저는- 나오고 할 거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1대1 저기 상담 신청하시고요. 다음 분 계속 그때- 기다리고 계시니까 아,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8년까지 그냥 끌고 가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 참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시청자분들도 지금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자세한 내용은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조금 더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부분이 고민이세요? 저희가 신혼부부인데요. 네, 이제 재산은 2억을 가지고 있고 남편은 직장이 오산이에요. 네, 근데 이제 화서역 푸르지오 더 에듀폴에 네, 이거랑 아니면 화서역 파크뷰 이거를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매매로 할지 전세로 할지도 고민이 되고 네.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아파트를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전화 그게 잘 고민- 주셨습니다. 네, 실거주를 또 목적으로 하고 계시니까요. 화서 쪽으로 보고 계시는데 요거를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임대를 살지 혹은 다른 지역에 괜찮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자,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만 들어도 신혼부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행복이 넘쳐나시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는 화서역 파크뷰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 거고 네. 하나는 화서역의 더 에듀폴의 아파트를 보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뭐 두 분이 다 직장 생활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직장이 어딜까요? 저는 아직 백수인데요. 네. 남편 직장은 지금 오산이고 제가 거기 1호 이사 가면 그때 그 부분에서 구할 예정이거든요. 네, 직장이 이제 오산 쪽이시군요. 네. 오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는 잘 보신 것 같아요. 정말요? 직장이 오산이라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뭐 신혼집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 이제 또 귀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아이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아이 케어도 또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린이집이 뭐야? 그 산후조리원 동기부터 그렇게 된대요. 정말요? 그냥 굉장히 그 아이들이 어울리고 하는 게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초중고를 거의 같은 지역에서 밟아야 될 거예요, 아마도. 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살기도 좀 편하고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오산에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 위쪽으로 있는 수원역이라든가 기반 시설로 보면 수원역, 화서역 이런 쪽들이 당연히 선택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화서역 쪽이 여기가 보면 이제 신분당선하고 또 아래쪽에 있는 GTX의 효과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쪽 자체가 뭐 스타필드부터 해서 여기 화서 파크뷰 위쪽으로 해서 이쪽 이제 다 표시가 되지 화면에 표시는 안 되지만 여기가 이제 학원가가 또 밀집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이 케어라든가 이제 뭐 학군이라든가 기반적인 시설은 가장 잘 돼 있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로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잘 선택한 건데 지금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네. 뭐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대출이 80%까지 되는 거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네. 중과가 되는 판에 우리는 취득세가 면제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이 아마도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 주택을 구입하는 어떤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자, 이 화서역
푸르지오하고 화서역 파크뷰를 비교를 해보면요. 네. 입지적으로는 거의 대등소이해요. 그런데 아파트의 연식으로 보면 푸르지오가 훨씬 신축이에요.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신축일 거란 말이에요. 더 새 아파트예요. 화서역 푸르지오 더 에듀포레가.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금액은 호가 그러니까 거래되고 있는 금액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뭐 한 5천만 원 차이 날까요? 이거 몇 평 네, 보고 있는 거예요? 24평이요. 아, 작은 평수 보고 있다라고 하면 네. 6억에서 6억 5천 정도의 형성이 돼 있거든요. 네. 금액 자체 지금 호가가. 네. 얘네들이 2019년 말까지만 해도 2019년 말까지만 해도요. 가격이 1억 차이가 났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겠죠. 그 화서역 파크뷰가 좀 가격 상승이 더 가팔랐던지 아니면 화서역 푸르지오 에듀포레가 조정을 더 일찍 받은 건지 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찌 됐든 2019년 말까지 거의 11월, 12월까지도만 해도 두 아파트가 그러니까 더 새 거인 푸르지오가 1억이 더 비쌌던 거거든요. 같은 평균대로 봤을 때. 네. 근데 지금은 한 5천만 원대로 갭이 줄어든 거예요. 금액이. 그렇다고 보면 이 가격이 어차피 얘네 둘의 가격이 벌어지면 벌어졌지 그 파크뷰가 더 비쌀 리는 없거든요. 네. 더 비싸질 수가 없다고. 그러면 가격 자체가 1억이라는 가격으로 벌어져 있던 상황에서 요게 5천만 원으로 지금 호가 자체가 가격이 좁혀졌다라고 하면 지금 더 새 아파트인 화서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를 매수하시는 게 낫죠. 아. 이해되시죠? 네. 근데 혹시 매매가 나을까요? 전세가 나을까요? 전세는 그러니까 매매가 날지 전세가 날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네. 뭐냐면 수원의 공급량이 문제가 되기는 해요. 네. 공급량이 이제 계속해서 좀 많이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많이 몰아칠 거거든요. 네. 특히나 팔달구 쪽으로 해서 많이 아파트가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당연히 조정을 받겠죠. 뭐 당연하겠잖아요. 그리고 전세금도 떨어질 거예요.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우리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좀 아이 케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단기적보다는 좀 긴 호흡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더 얘네들이 치고 올라간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원의 공급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서 전세금이 올해 많이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니까 올해 가을 시장쯤 되면 전세금이 또 조정되고 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임대차 3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월 달부터 전세금이 오를 상황임에도 전체적인 수도권 상황이 그런데 네. 수원 이쪽 팔달구 옆에 수원 쪽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그렇게 오르지 못하는 게 이쪽 자체 지역적으로 공급량이 몰아칠 거거든요. 올해하고 내년에. 네. 그러면 새 아파트들의 또 전세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갭으로 투자한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네. 그러면 전세 금액이 좀 조정되면서 오히려 얘네들은 전세 금액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약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전세를 거주하셔도 괜찮다라는 소리예요. 오. 5가 아니고요. 그거는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서 2년 후에 아마 파크뷰하고 우리 아파트를 바라보더라도 네. 지금 가격보다 크게 올라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한번 전세금이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아마도 한 2년 정도는 전세로 한번 거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우와, 감사해요. 네, 그렇게 제 말 한번 판단하셔서 뭐 수원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라서 그래요. 직장이 오산이고 네. 요 공급량이 많이 몰려 있는 요 지역에서 이제 어차피 신혼 살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고 일단 제 말 참고하셔 갖고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두 번째 질문도 있거든요. 죄송한데. 아니면 다른 지역을 추천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아니, 이 지역 괜찮아요. 오산이 직장이라면서요. 맞아요. 아, 그러면 수원 이쪽 괜찮습니다. 아, 괜히 고맙습니다. 오산이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갈 필요 없어요. 아,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유쾌하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화서 지역 괜찮습니다. 한 텀 정도는 전세로 이제 거주하시면서 가격대라든가 어떤 시장의 방향들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그 강서구 등촌 3단지 주공아파트 24평형을 보유 중인데요. 네, 매도 시기하고 향후 전망 궁금하고요. 네. 현재 인천에 거주 중인데 4억 정도로 이제 투자 가치가 있으면서 거주도 가능한 곳에 대한 그 전문가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아, 질문 두 가지 주셨어요. 등촌 주공 3단지 그럼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는 거죠? 네네. 여기 지금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 지금 네. 인천 거주하시면서 4억 정도로 투자처 알아보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 네, 자세한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엄청 또 차분해지셨네, 갑자기. 등촌 주공 3단지를 이제 투자로 갖고 계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거주는 인천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등촌 주공 3단지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었어요. 네. 뭐 계속 꾸준히 갖고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재미 보신 거고, 네. 주공 3단지는 그래요. 얘 전망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전망은 좋습니다. 보시면 우리 주공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이 뭐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말씀 어떻게 드리? 몇 평짜리 갖고 계시는 거예요? 24평이요. 24평이요. 24평이면 뭐 이 등촌 주공 3단지에서는 큰 평수고 24평을 네. 갖고 계시면 얘네들의 대지 지분이 네. 대지 지분이 9.9평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0평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용적률은 뭐 한 230%가 조금 못 미쳐요. 채 안 되긴 하지만, 즉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냐면 얘네들은 그 재건축 사업성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썩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쪽에 마곡 산업단지가 있고 위쪽에 CJ 부지 네. 개발하는 이런 굉장한 개발 호재들이 아주 뜨악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 예. 그러면 현 정부에서 지금 말했던 게 전 정권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해서 대통령 선거가 돼서 지금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중에 이 역세권에 대한 이런 쪽들은 이제 용적률 완화라는 걸 좀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용적률 완화 내지는 꼭 재건축 아니더라.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그 리모델링 쪽으로 선회를 한다라고 해도 네. 굉장히 입지적인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예. 재미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아. 1, 2단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바로 우리 아파트 위쪽에 오히려 그 저쪽 양천향교 쪽 9호선하고는 더 가까이 붙어 있는 1, 2단지가 있잖아요. 네. 주공 1, 2단지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평균 대지 지분이 우리 지분은 10평 가까이 되는 반면 얘네들은 6평이 좀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 양천향교역에 있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 역세권 개발, 네. 역세권 개발을 같이 좀 병행하면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예. 4단지 같은 경우는 뭐 영구 임대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일단 기대는 일단 접어 놓으시고 5단지는 우리 아파트 3단지보다는 입지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더 멀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쪽 등촌 1단지에서 5단지 사이에서는 우리 아파트가 그래도 굉장히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위에 이제 그 CJ 개발이라든가 마곡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개발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망이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네. 등촌 주공 3단지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천 쪽을 말씀하셨는데 네. 인천에 지금 그럼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어디세요? 지역은 지금은 어디세요? 지역? 아, 지금은 송도인데요. 송도예요. 네. 근데 뭐 거주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좀. 인천에 지금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금액은 얼마라고 하셨죠 아까? 4억 정도. 4억 정도.
네. 금액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인천이 앞으로 한 3년간 공급이 몰아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몰아치는 게 아니라 예. 인천 전체에 골고루 다 분포가 될 거예요, 공급이.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천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지금 인천도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오른 가격을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기반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자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어떤 그런 역량이 부족해요. 네. 서울 같은 데는 일자리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에도 뭐 공장 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쇠퇴를 해 가면서 그냥 그 상태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냥 그 상태로 답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올라간 가격을 받쳐줄 만한 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더 앞으로 더 인천이 그러니까 아까 투자적으로 생각을 해서 네. 어디 갈아타고 싶다고 하셨는데 인천 내에서 이렇게 막 그냥 굳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막 갈아타기를 시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량하고 예. 그 같이 맞물리게 되면 사실은 조금 힘들어질 상황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괜히 섣불리 막 옮겨 타고 갈아타고 투자 막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한번 시장을 좀 보시자고요. 네. 뭐 등촌 주공 3단지 좋은 거 갖고 계시니까. 네. 네, 지금 인천에서는 지금 거주하시는데 거주하시고 주공 3단지는 뭐 리모델링이 됐던 뭐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 전망이 괜찮으니까 더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지금 여기 파주시 택현비로 4410인데요. 파주요. 네. 네, 동문 10단지인데 네. 향후 전망하고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서요. 파주의 동문 10단지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네, 가지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05년도에 입주했어요.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그래도. 네, 네. 네. 자, 전망에 대해서 그럼 자세한 전문가 의견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문 굿모닝 힐 10단지요. 네, 네, 문정지구에 갖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 가지고 계시면서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 뭐 여기 거주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2005년도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요. 네. 기회를 한번 놓쳐가지고요. 네. 어떤 기회를 갈아탈 기회를 지금 갈아타도 괜찮을지 아니면 좀 네. 더 놔둬야 될지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갈아탈 아파트가 어떤 거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저희가 시래기 근처에 있는데요. 네.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시댁으로 들어가고 네. 그냥 서울 쪽 인근 쪽으로 가고 싶어서요. 네. 뭐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네. 갈아타는 건 찬성이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이 운정지구가 가격이 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댁인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뭐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네. 일단 보시면 운정지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동문 굿모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요. 추후에 네. 여기가 아파트가 여기가 아이파크고 이쪽에 이제 GTX가 들어설 거잖아요. 네. GTX A 노선이 이제 들어설 건데 실제 지도상으로는 가까이 보여도 역세권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네. 여기서 뭐 굉장히 멀거든요. 만약에 동문 굿모닝 10단지가
역세권이라고 2kg라고 하더라고요. 역세권이라고 따지면 운정지구에 역세권 아닌 아파트가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서울의 접근성은 당연히 좋아지니까 그것들은 가격에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우리 아파트는 지은 지 좀 됐단 말이에요. 네. 뭐에 비해서?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에 비해서. 네. 이제 운정 3지구가 쭉 들어올 거잖아요, 아파트들이. 네. 우리보다 이 역을, GTX 역을 둘러싸는 더 탄탄한 아파트들이 우리 앞에 포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관심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 앞에 젊은 놈들이 더 우리보다 더 좋은 자리를 계속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고요. 그 중요한 거는 앞으로 그 우리가 그러니까 수도권 자체를, 우리 이 운정지구 자체,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가 위치한 거 자체를 네. 서울로 비교한다고 하면요. 네. 예전에 서울로 비교한다고 하면 서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서울의 가장 끝자락 이렇게 아파트촌으로 지금 운정지구 자체가 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냐면 우리 동문 굿모닝힐 10단지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아파트들은 그냥 베드타운 역할뿐이 할 게 없어요. 아. 뭐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통뿐이거든요. 그럼 서울로 따지면 어디쯤 되냐면 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뭐 중계동 이런 데들 아파트 많았던 데 있죠. 예. 이런 데가 베드타운, 서울에서도 베드타운 역할이었어 갖고 아파트 가격이 높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서울의 물건이 귀해지고 공급이 희소해지고 하니까 재건축 그런 사인 받고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네. 상계동이라든가 중계동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 축에 들지를 못했었잖아요. 예. 그게 일자리에 접근이 안 돼 있고 그냥 베드타운의 역할뿐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4호선 따라가면서 그랬어가지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좀 이거를 확대해 갖고 운정까지 우리 집까지를 쭉 본다라고 하면 그냥 GTX 연결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는 그냥 베드타운 역할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 앞에 일산 이제 1기 신도시라고 해서 기반 시설은 운정지구보다 훨씬 잘 돼 있는 데가 일산 신도시잖아요. 네. 또 그 앞에 창릉 신도시라고 또 생기잖아. 3기 신도시가. 네. 그러면 우리 앞에 강자들이 점점 들어서고 우리 집만 따져도 그 GTX 앞에 우리보다 새 아파트들이 더 공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아타시는 거는 그 전략 자체는 잘 보신 것 같아. 시기는 그러면 언제쯤? 시기는 저는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괜히 다른 거 뭐 더 GTX 호재 때문에 더 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네. 털어야 될 시기 같아요. 네. 뭐 네. GTX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지금 결혼 안 한 그 자식인데요. 네. 그 여유 자금 가지고 어디 투자할 데 없나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서울에 이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직장이 서울 그 신촌 있는 데여서 신촌 쪽이요. 예, 2억 네. 5천 정도 그 자금 가지고 어디 투자할 데 없는지 지금 오피스텔에서 살고는 있는데요. 본인이. 네.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아직 미혼이시고 그리고 2억 5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서울 쪽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고요. 예, 어디가 네, 어디가 좋은지 그럼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혼인 자녀분요. 네네. 미혼 자녀분을 이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 투자금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한 2억 5천 정도요. 2억 5천이요. 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 자녀분은 미혼 자녀분 앞으로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거고요. 네. 일단 서울에다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될 건데 첫 번째는 네. 일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 네.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뭐 시작을 했거나 네네. 이런 곳들은
금액 자체가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금액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네. 재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잖아요. 그죠? 네. 재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금액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건데 네. 그러면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도 더하기 집값이 앞으로 높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현재 집값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나 앞으로 집값이 굉장히 상승할 지역이거나 네. 네. 이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투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디가 되느냐? 현재 집값이 높은 곳이 어디야? 강남 3구라고 하죠. 강남구, 네. 서초구, 송파구. 네. 뭐 그러면서 또 어디가 생각나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마용성이라고 해서 뭐 마포라든가 용산, 그다음에 네. 성동구 이런 데들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어디야? 당연히 이런 곳들이 모두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게 한강변이잖아요. 예. 이런 곳들이 이제 재개발이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집값이 높거나 앞으로 집값이 높아질 곳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 이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금. 이런 쪽에 재개발을 볼 때 예.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재개발이 되려면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강남이라든가 서초, 송파, 마포, 용산, 성동구 다 좋은데 한강변 다 좋은데 향후 진행 시간을 갖더라도 노후도가 훼손이 되지 않아야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괜찮다고 강남구에는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없잖아요. 집값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집값이 현재 높더라도 노후도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곳들은 또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투자할 곳은 사실상 몇몇 곳으로 좁혀지기는 해요. 네. 그런데 재개발에서 요즘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게 뭐 신속 통합이니 뭐 공공 재개발이니 아니면 요즘 나오고 있는 모아주택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개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차해서 순간적인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현금 청산당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현금 청산되지도 않고 현금 청산에 대한 위험도 없고 앞으로 재개발이 예상이 되고 노후도도 훼손되지 않을 곳들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몇몇 지역이 딱 나뉘어져 있어요. 사실은. 네. 이 2억 5천이라는 돈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이 이제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지역이다라고 딱 찍어드릴 수는 없어요. 어디를 가시라고 제가 광고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화 끊으시고요. 네. 그냥 대면 상담을 하나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얼굴 맞대고 아주 디테일하게 찍어드릴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투자처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투자할 때 아무 데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체크하시고 하셔야 실수 없는 투자가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 또 방송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1: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상담 꼭 신청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442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한번 만나볼게요. 자, 응암동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응암동 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문자 상담 오랜만에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아파트인데 비교적 신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저는 좀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앞에가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은평구 응암동인데 여기가 세전역입니다. 세전역인데 세전역부터 우리 아파트까지 오는 요 상황에 그냥 저층 주거 지역들이 밀집이 돼 있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인데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좋은 아파트인데 사실 역과의 접근성이 좋지 못해. 우리 역에서 내려서 우리 아파트 오는 동안 그냥 동네에 대한 김이 빠진다고 하나요? 저층 주거 지역이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 가치를 못 받는 건데 이제 드디어 착공이 들어가면서 이제 뭐 개통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가 서부선이라고 하죠. 서부선. 이 서부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은요. 세전역부터 이렇게 돼서 우리 아파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여기 충암고등학교 삼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역이 들어서게 되죠. 서부선에 대한 역이 들어서게 되면 이 백년산 힐스테이트 3차라든가 홍은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이런 것들과 같이 합쳐서 백년산 자락을 끼고 있으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품고 있으면서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빠질 게 없는 거죠. 지금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평가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앞으로 서부선 호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그러니까 꾸준히 보유하시는 게 좋다. 전망 밝다.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5992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동탄 이신도시에 거주 중입니다. 안산시 주공그린빌 11단지 이주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동탄 이신도시에서 안산으로 갈아타기 괜찮을까요? 그냥 이거는 뭐 안산의 11단지 뭐 그런 거보다는 동탄과 지금 보면 간단하게 동탄과 안산을 조금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아니지 동탄에서 지금 안산으로 갈아타는 걸 고민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갈아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동탄 같은 경우는 안산 같은 경우는 반월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즉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이 주가되는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2차 산업은 지금 쇠퇴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동탄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외국계 대기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 1000여 개 정도가 활동을 하면서 여기는 모토가 뭐냐면 여기는 2차 산업인데 반해 4차 산업이란 말이죠. 4차 산업은 말 그대로 쇠퇴가 아니라 지금 뻗어나가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퇴하냐 올라가고 있느냐 이런 차이인 건데 여기는 더하기고 여기는 마이너스면 당연히 더하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공통점을 하면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즉 동탄은 조금 일어나는 쪽, 안산은 조금 그러니까 산업 배후 주거지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쇠퇴하는 쪽 이런 것들을 배후 주거지로 주고 있다라는 점 하나. 그다음에 공통적으로는 이제 GTX라는 호재를 안산도 보게 되는 거고 우리 동탄도 보게 되는 건데 동탄이 혜택을 볼 GTX 노선 자체가 A 노선 자체가 더 빨리 개통하니까 호재도 더 빨리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반응 속도들이 동탄이 훨씬 빠를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굳이 동탄에서 안산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갈아타기는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1대1 대면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이고 문자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